2024년 예비선거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LA 한인타운의 노숙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평균 $30가 넘는 미국의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 거위와 오리내장을 뉴욕으로 밀반입해 식당과 상점에 유통한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던 투숙객이 정갈에 몰려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와이파이 전파를 이용한 주택 침입 범죄가 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15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가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투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투표 용지인데요. 한 장은 민주당, 한 장은 공화당 용지입니다. 후보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답안지처럼 마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면 이런 인증 스티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한 곳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알링턴 지역에 등록한 전체 유권자가 105만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 있는 이 투표소에서만 4천 명이 투표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처럼 크게 붐비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대선 후보를 직접 결정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 경선은 이곳 버지니아를 포함해서 알래스카부터 캘리포니아까지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치러지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의원 35%가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들에게 배정됩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미국인 절반 이상이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재대결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어서 오늘 승자는 각 주별로 저녁 7시에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가 시작되면 곧바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승리한다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공식 후보가 되는 건 아닌데요. 트럼프는 조지아주 등 12일 경선, 바이든은 애리조나와 일리노이 등 19일 경선을 거쳐야 최종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와 경쟁하는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오늘도 모두 패배할 경우 사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 알링턴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현재 슈퍼 화요일 경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NN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를 확정지었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는 48명,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74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2024 예비선거가 오늘 일제히 시작되면서 LA 한인타운에서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유권자들은 특히 노숙자 문제는 길을 걸어 다닐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정부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에 마련된 한 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투표하고, 그리고 투표는 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정과 다르게 팍팍해진 삶에 무언가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합니다. 내 주위에도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나는 주부이기 때문에 시장을 가도 굉장히 힘들어요. 뭘 마음대로 내가 뭘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한인타운의 최대 이슈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숙자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에 나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ell, I think the homeless issue is a terrible one, and as a democratic city, I think we need to do better. 거리가 나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거리 깨끗하게 해놓은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노숙자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돼 있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홈리스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시니어들은 걸어 다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가 밑으로는 잘 안 가. 위시아에 너무 홈리스들 많아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예비 선거에 나서는 한인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나와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길 바랐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많은 정치 활동을 해서 한국을 더욱더 빛내주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인을 대변하겠죠. 유권자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주민들의 삶을 위한 진정한 리더가 나와주길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천여 채의 주택이 소실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부분의 주택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산불로 최대 500채의 주택과 구조물이 완전히 파괴된 가운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 주민들이 주택 복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관인 허친슨 카운티 유나이티드 웨이에 따르면 산불로 주택이 소실된 주택 가운데 70여 가구가 지원을 요청했고 대부분이 주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he tragedy of what's been lost is nothing short of catastrophic. You see that what was once homes or other structures or property has been reduced to nothing more than ashes, something that can never be used again whatsoever. 한편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재난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최종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거위와 오리 내장을 뉴욕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중국에서 캘리포니아주 롱비치를 거쳐 뉴욕으로 거위와 오리 내장을 밀반입한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제품이 담긴 컨테이너에 애완동물 미용 도구나 손톱깎이 등 허위 라벨을 붙여 밀반입한 뒤 뉴욕시 상점과 레스토랑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관들은 1,800파운드에 달하는 불법 거위 내장과 960파운드의 불법 오리 내장이 들어있는 79개의 상자를 발견해 압수했고 또 다른 선적에서는 불법 제품이 방울뱀 아래 숨겨져서 들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법에 따르면 감염 위험이 높은 거위와 오리 내장을 생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 승인되지 않은 시설에서 오리 피 제품 수입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유명 호텔에서 한 투숙객이 객실에서 잠을 자던 도중 갑자기 전갈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61살 마이클 파르치는 지난해 12월 26일 더 베네시안 호텔에서 잠을 자던 도중 유리나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신의 고환 부분에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증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파르치는 속옷에 매달려 있던 전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호텔에 불만을 제기한 파르치는 보상으로 투숙비를 돌려받았지만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에서 전갈에 물렸다는 진단을 받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호텔 측은 모든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이를 준수해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LA 주택가 지역에서 와이파이 전파를 훔쳐 주택에 침입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윌셔 지역에서 4인조로 구성된 강도범들이 와이파이 전파를 악용해 여러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파 방해 장치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침입할 주택 내부에 감시 카메라와 알람 시스템을 끄고 2층 발코니를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무선 보안 장치 대신 유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홈 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고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항상 살피고 외부 조명 설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평균 $30가 넘는 외국의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제6차 경쟁위원회를 열고 평균 $32가 넘는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를 $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숨겨진 크레딧카드 연체료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4,500만 명 이상의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이 연평균 $22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부 금융업계나 미 상공회의소 등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저칼로리나 무설탕을 내세워 판매하는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보다 심장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는 20만여 명의 30대 성인들의 음료 섭취를 추적 조사한 결과 다이어트 탄산음료 등에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음료를 매주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규칙한 심장박동인 심방세동이 발생할 위험이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주 2리터 이상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신 사람들은 심방세동 위험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공 감미료를 마신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낮았습니다. 반면 매주 1리터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과일이나 채소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은 심방세동 위험이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에리트리톨 등 인공 감미료로 사용되는 물질들은 혈중 수치가 높아질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설탕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무가당이나 저칼로리 음료는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피해하며 물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다저 스타디움 인근에서 남성 한 명이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8시쯤 다저 스타디움 인근 에코팍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40대 남성 한 명이 어깨 부위에 화살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남성에게 화살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석궁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나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학 농구팀 선수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 가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소속 남자 농구팀은 선수 15명이 전미 서비스 노조 지부 가입을 위해 투표를 벌여 13명의 선수가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소속 대학 농구팀 선수들이 노조 가입 투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미 노동관계위원회가 이 대학 농구팀 선수들이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조 가입 투표를 진행한 선수들은 대학 농구의 인기가 높아서 협회를 비롯해 대학과 코치진은 팀 성적에 따라 막대한 보상을 챙기고 있지만 정작 선수들은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 측은 농구팀의 학생들이 대학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면서 대학 대표팀 선수라 할지라도 학업이 가장 중요하며 선수 활동은 교육적 경험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학과 선수 노조 설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권도영 테라 폼네스 대표에 대해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이 최근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판결이 권 씨 항소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권도영 테라 폼네스 대표의 미국 송환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현지 시각으로 5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권 씨의 현재 법률 대리인은 고등법원이 불법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고 권 씨의 국적을 고려하면 국제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법원은 권 씨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원점에서 다시 권 씨의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에서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기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경찰은 사기와 시세 조종 등의 8개 혐의로 권 씨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테라두나 투자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해왔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도 권 씨가 미국으로 올 가능성에 대비해 재판 기일을 1월에서 3월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재심리 결정이 내려진 데다 다시 미국으로 인도를 결정할 경우 권 씨 측이 재항고할 가능성이 커 결국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전국 의대들이 신청한 증원 규모가 3,401명에 달했습니다. 기존의 2,000명 계획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위주로 정원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이 정부에 신청한 의대 증원 규모는 3,401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올해 증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던 최대치 2,847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증원 요구는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쏟아졌습니다. 비수도권의 27개 대학은 기존 정원보다 2.2배 많은 2,471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북대에선 현재 49명인 정원을 5배 수준인 210명까지 늘려달라고 신청했고 울산대도 40명에서 110명으로 4배 가까이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의대 13곳에선 모두 930명을 늘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좀 추산을 해서 증원을 신청할 수 있을 때가 거의 많지 않잖아요.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또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예과 학생들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건물 하나를 기부 체납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시킨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원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청 인원과 무관하게 최종 증원 규모는 2,000명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다음 달 대학의 정원을 통보하고 수정된 모집 요강을 5월 말까지 발표하는 일정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의사협회와 교수들은 정부가 대학들을 압박한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를 위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49명인 의대 정원을 140명으로 3배 가까이 늘려달라 요청한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지난주 진행한 회의에서 대다수가 증원 신청을 거부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충원이나 지원이 현재까지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육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사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는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가 협박만 하고 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고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도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3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과 대학생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각 대학을 압박해 증원 신청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레지던트 1에서 4년 차의 90%에 달하는 전공의 8,900여 명은 여전히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 업무 복귀 명령 불이행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집단 사직을 이끈 주동 세력에 대해 경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경찰에 고발된 주수호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지자체와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회색 SUV가 중앙분리대를 부수며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보행자까지 들이받은 차량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한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차가 저쪽에서 경험 내면서 달려오더니 건너오시는 할아버지를 치여가지고.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숨졌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79살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9.3%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15.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0살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매년 반납자 수가 증가해 작년엔 28,700명에게 교통카드가 지급됐습니다. 또 자녀분들이 운전면허를 좀 스스로 반납을 하고 좀 안전하게 지내시라 이렇게 권유하는 계기가 돼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운전대를 놓게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양에 아들네 집이 손잡으러 다닐 때 가는데 한 달에도 한두 번씩은 가는데요.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정부는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거나 긴급 제동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어르신 조건부 운전면허 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 방화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생산 차질이 빚어져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독일 그린하이드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현지 시간 5일 오전 갑자기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직원을 전부 대피시킨 뒤 복구 작업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공장 인근 송전탑에서 발생한 화재 탓에 정전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방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 좌익 극단주의 단체는 경찰서와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이 파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편지에서 세계 최대 테슬라 생산 공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테크노파시스트를 끊어내는 게 거대 권력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테슬라 독일 공장에선 하루 차량 1,000대 생산이 중단돼 수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할 걸로 추정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자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지난달 중순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의문사했죠.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이 국영TV 인터뷰에서 나발리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발리의 죽음에 서방이 관여했느냐는 물음에 특별한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말도 했는데요. 나발리 사망 원인을 러시아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앞서 나발리 측은 지난달 나발리의 어머니가 아들 시신을 확인했을 때 사망 진단서에 사인이 자연사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발리 측근들은 나발리가 러시아 당국에 살해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도 나발리의 사망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문을 열자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산맥에 나흘간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눈이 3m 20cm나 쌓인 건데요. 눈 폭탄 탓에 리조트는 2층 높이까지 눈으로 뒤덮였고 문을 막은 눈 영상은 31만 회 넘게 조회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설의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일대 스키장은 결국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고속도로는 폐쇄됐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미 규제 당국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과 이를 통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등장 이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을 통해 순유입된 금액은 7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울러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 업체 메타가 운영하는 SNS 서비스가 접속 장애를 일으킨 뒤 2시간 만에 복구됐는데요. 소셜미디어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메타가 운영하는 SNS 서비스 오류 사태를 조롱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SNS에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X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고요. X 표기가 된 대장 펭귄을 향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레드로 표시된 펭귄이 경례하는 이미지도 함께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레드 메신저 접속 장애 사태는 미국 외에도 영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도 보고됐습니다. 차가 달리는 고속도로 한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미국 내슈빌에서 현지 시간 4일 경비 행기 한 대가 고속도로로 추락한 건데요. 탑승하고 있던 5명 모두 숨졌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한때 고속도로가 폐쇄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지병으로 더 이상 출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입주민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기 수원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고문입니다. 자신을 배달기사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배달차 들른 아파트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2016년부터 8년 동안 일해온 경비원이 혈액암 진단을 받아 지난달까지만 근무하게 됐다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며칠 뒤 올라온 또 다른 공고문에 답이 들어 있었는데요. 지난달 23일부터 딱 일주일 동안 90여 세대 아파트에서 성금 1,000만 원이 답지했고요.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은 경비원은 자필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한 곳을 뜻하지 않게 떠나게 됐다면서 치료 잘 받고 완쾌해 건강한 모습으로 안부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품 아파트란 바로 이런 훌륭한 입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말하는 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극기 태극 문양이 거꾸로 돼 있는가 하면 건공감리도 제각각 뒤죽박죽인데요. 서경덕 성직여대 교수가 어제 SNS에 올린 사진들인데요. 우리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중국 대형 쇼핑몰 테무에서 판매됐던 엉터리 태극기 제품들이고요. 서 교수는 태극 문양이 뒤집히거나 건공감리 4개의 위치가 제멋대로 뒤바뀐 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런 제품들을 보면 쇼핑몰 측에 항의 메일이라도 보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대다수 누리꾼은 아무리 값이 싸도 중국 쇼핑몰에서 태극기 제품을 구매하진 않을 거라면서 문제는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구입할까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가게를 돌며 하룻밤 사이 1,000만 원 상당의 타이어 휠을 훔친 7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 몇 달 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도 이 남성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매장에서 무언가 뒤적이는 남성. 자세히 보니 자동차 휠인데요. 양손에 훔친 휠을 들고 태연히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매장 2곳을 돌며 휠 14개, 1,0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요. 타고 온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곳에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CCTV에 포착된 범행 장면으로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이 사건 기억하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실토했고요. 훔친 타이어 휠만 모두 29개, 2,300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훔친 휠을 버젓이 들고 나오는 게 상습법인 것 같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 위에 공처럼 생긴 뭔가가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자전거를 타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바다주와 유타주 등 미국 서부 지역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둥근 물체의 정체는 회전초라고 불리는 식물인데요. 가을이나 겨울 건기 때 털뭉치처럼 바닥을 굴러다니며 씨앗을 퍼뜨리는데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물지만 미국이나 호주같이 대기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목격됩니다. 바람을 타고 굴러다니며 먼지를 일으켜 사고나 화재의 원인이 되거나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예상으로 3월 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